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68페이지 전속중개계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맨 위에 전속중개계약 별표 하시고요. 중요합니다.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전속중개계약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데, 전속중개계약이라는 것은 특정한 개업공개사에 하나여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입니다. 전적으로 속한다 이 말이죠. 전속중개계약. 자, 그래서 제가 5번까지 적을 텐데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하면 X입니다. 임의규정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해도 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해도 됩니다. 전속중개계약은 체결 안 해도 되는데, 만약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됩니다.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사용을 하고 3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3년 보존. 만약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서만 사용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7일 이내에 정보 공개를 해야 된다.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한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정보 공개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정보 공개는 어디다 정보 공개해야 됩니까? 정보망이나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입니다. 시험에 또는 대신에 미시라고 해서 X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또는이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둘 중에 한 군데만 공개해도 됩니다. 그런데 공개하면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공개하면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첫 번째,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하는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자, 그러면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을 보면,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은 특상태, 조건, 공금, 이렇게 기억을 했죠. 그 부동산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소재지, 면적, 지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벽면 및 도배 상태, 시설물의 상태, 입지 환경 조건, 권리관계,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그리고 거래 예정 금액이 있습니다. 거래 예정 금액. 우리 교과서 69페이지, 요약집 69페이지 맨 위에 박스에 보면 동그라미 7번, 거래 예정 금액, 그리고 공시지가가 있는데, 공시지가가 있는데, 이 공시지가는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대차인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요. 권리관계의 경우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인적 사항은 공개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개업공개사의 의무가 있습니다. 개업공개사의 의무. 개업공개사의 의무는 우리 요약집 서브노트 70페이지 맨 위에 을의 의무사항이라고 있죠. 1번 을이 개업공개사입니다. 을 개업공개사는 2주일에 1회 이상,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구두로 통지해도 된다 X입니다. 반드시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2회가 아니라 2주일에 1회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7일 이내에 정보 공개해야 되고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요. 공개한 사항을 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우리 서식에 지금 70페이지에 3번에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속 중개계약만 확인 설명하고 일반 중개계약은 확인 설명을 생략해도 된다 하면 X입니다. 확인 설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물론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70페이지 2번 갑의 권리 의무사항입니다. 갑이 누구냐면 의뢰인입니다. 의뢰인 갑의 권리 의무사항입니다. 갑의 권리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갑 의뢰인이 을개업공개사와 전속중개계약을 맺었습니다. 전속중개계약을 맺어놓고는 전속을 맺은 을개업공개사가 아닌 다른 병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그가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100%가 되겠죠. 중개보수 100% 위약금을 을개업공개사에게 지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을개업공개사가 소개시켜준 A 의뢰인과 을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를 배제한 채 다이렉트로 거래를 해도 역시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갑 의뢰인이 을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에게 지불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하고 직접 계약을 한 경우에는 중개보수나 위약금을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개업공개사의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만 지불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효기간인데 다섯 번째 유효기간인데 유효기간은 일반 중개계약이나 일반 중개계약 표준서식이나 전속 중개계약서나 모두 마찬가지죠. 원칙 유효기간이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이 되겠습니다. 유효기간은. 자, 이 5번까지 시험에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됩니다. 우리 70, 71페이지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이 일반 중개계약하고 다른 점은 오직 1번, 2번 의뢰인과 개업공개사의 권리 의무사항만 다르고 나머지 사항은 모두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69페이지 전속 중개계약하고 거래계약서하고 구분해 놓은 것 여러분들이 비교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72페이지 부동산 거래 정보망입니다. 예,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대해서도 시험에 한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 자, 그러면 정보망이라는 게 뭐냐 하면 정보망,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정보망이라고 합니다. 가령 A 개업공개사가 있고요. 개업공개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B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A 개업공개사에게 매도 의뢰를 했습니다. 팔아달라고 매도 의뢰를 했고요. 그 다음에 B 개업공개사에게 매수 의뢰를 사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A개업공개사가 매물을 정모망에 올렸습니다. 빨리 거래를 성사시키려고요. 그럼 B개업공개사는 매수인이 원하는 물건을 자기 사무소에 없으니까 정모망에 들어가서 원하는 물건을 검색했습니다. 자, 이 경우 B개업공개사는 매수인 살 사람이 있다고 매도인한테 직접 연락합니까? 아니면 매물을 올린 A개업공개사에게 연락합니까? 예, A개업공개사에게 연락하죠. 매도인, 의뢰인 연락처는 정보망에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보망에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에 보면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A개업공개사한테 연락하면 A개업공개사가 매도인한테 팔 건지 물어보고 판다고 하면 거래계약이 성사되고, 거래계약이 성사되고 나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정보망에서 삭제해야 됩니다. 이게 정보망이 되겠습니다. 이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거래정보사업자라고 합니다. 거래정보사업자가 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지정. 자, 그 지정받는 절차, 지정 절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거래정보사업자라고 하는데, 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절차입니다. 지정 절차. 지정받으려면 우리 표에 그 72페이지에 보면 먼저 요건을 구비한다라고 했는데, 요건이 뭐냐면 사전 요건이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 중에서 지정신청을 합니다. 지정신청. 지정신청은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지정신청을 받은 국토부 장관은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지정서를 교부하고요. 지정서를 교부받고 나면은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정서를 교부해 준 지정서를 교부받고 나면은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된다. 자, 그러면 지정 신청하면 무조건 지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지정 요건을 갖춰야 지정을 해줍니다. 지정 요건은 4가지입니다. 지정 요건은 4가지고요. 우리 교재 72페이지 맨 밑에 박스에 있고요. 지정 신청 서류는 73페이지 메뉴에 보면 5가지입니다. 5가지 지정 신청 서류는. 자, 그래서 지정 요건, 이게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지정 요건을 보면은 72페이지 맨 밑에 박스에 보면 있습니다. 첫 번째,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개업공개사가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되고, 이 500명 중에는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5 빼기 2는 3이다. 이렇게 숫자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 처리 기사 1인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정보처리 기능사가 아니라 기사입니다. 2인이 아니고 1인입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1인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1인 이상. 개업 공인중개사는 500명 이상이고 공인중개사 1인 이상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 있어야 됩니다.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가 있어야 됩니다. 컴퓨터는 개업 공인중개사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니라 회원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니라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컴퓨터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네 가지를 갖췄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73페이지 메뉴에 부가통신사업자 신고확인서, 신고확인서니까 신고필증 같은 말이죠. 신고필증을 제출해야 되는데 이 부가통신사업자 신고필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한테 신고한 신고필증이 있으면 되고요. 자, 그러면 500명 이상 개업공개사를 확보했다는 증거로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사본 500장 이상 제출해야 되고요. 정보처리기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정 규모 이상 용량을 갖췄으면 컴퓨터 용량을 갖췄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게 5번에 보니까 5번 거래정보망의 운영인데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사물의 정보에 한하여 이를 정보망에 공개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공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회원업소, 비회원업소 왕따 시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번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요. 3번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네, 똑같은 거짓 정보를 공개해도 개업공개사와 거래정보사업자가 처벌 규정이 다릅니다. 자, 거짓 정보 공개를 한 경우, 거짓 정보 공개를 한 경우에는 거래정보사업자는 거짓 정보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 정보를 공개하면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업무정지 사유. 우리 암기 프린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55번에 보면 거짓 부정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모두 정리해놨는데요. 똑같은 잘못을 해도 이렇게 처벌 규정이 다르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사유를 보면 뒤에 가면 또 나오는데 중복이 되는데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사유 부운정 1해 이렇게 기억을 했죠.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 경우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운영규정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사망, 해산 등으로 정보망 설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부운정 1해 이 5가지가 지정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 교재 73페이지 맨 밑에 6번에 보면 지정 취소 사유가 나와 있고요. 지정 취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74페이지 손해배상 책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